안녕하세요. 하늘의 온기를 전달하는 천도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층을 또 한번 설명을 해 보겠는데요. 오늘은 진술층입니다. 진토는 이제 변화와 기적을 일으키는 글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동물에는 이제 용에 해당되며 용이 등장하면 반드시 천둥, 번개를 동반하면서 아주 신비하게 등장하고 신비스러운 동물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또 왕,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진토는 옛날에 풀을 베어서 인분을 붓고 또 풀을 베어서 인분을 붓고 인분 위에 덮고 또 인분을 붓는 것을 반복하여 숙성, 독소를 제거하고 거기에서 제거하여 거름으로 사용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열매는 껍질이 열매가 어떤 조건에 놓여서 발화가 될 때 그 껍질이 거름 역할, 퇴비 역할, 영양소 역할을 하면서 씨앗이 처음 자랄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열매 씨앗 껍질에는 독소, 약한 독소와 영양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일을 껍질째 먹으면 항암 작용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토에는 이제 작은 을목이라고 씨앗이 이렇게 사과라든지 어떤 씨앗을 쪼개면 거기에 조그만 하얀색 그 씨앗이 이렇게 그 열매 속에서 나오려고 발화하려는 그 자체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 형태가 을목인 형태며 우리 남자들 씨앗인 정자인 형태도 이 그런 진토의 형태도 되며 을목의 형태도 되며 그 형태가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 보면 콩나물이 있다면 콩나물 머리가 있고 길게 뿌리가 있고 그 콩나물을 땅에다 갖다 놓으면 거기서 실뿌리가 생겨나는 형태를 그 형상을 연상하시면 되는데 이제 작게는 미꾸라지, 잉어, 큰 메기가 이렇게 수염이 발생하는 그 모습이 이제 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실뿌리가 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이나 나무나 작물이라든지 어떤 형태로 변화하는 것이 진토입니다. 그래서 진토는 변화와 기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씨앗에서 다른 형태, 나무, 작물 형태로 변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일 때는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씨앗이 발화돼서 나무가 성장하면 이 나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토가 이제 사주에서 진토를 가지고 있으면 한국에 태어났어도 다른 환경, 자기가 좋은 환경으로 변형해서 자기 씨앗을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진토가 있으면 애국에 나가서 공부를 한다든지, 애국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또 이민을 간다든지, 이주를 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애국인들이 한국으로 좋은 땅으로 이렇게 오는 형태도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이쪽으로 이주하는 형태도, 이 형태도 진토인 것입니다. 진토는 그래서 애국하고 많이 관련돼 있고 애국인도 해당돼서 그래서 만약에 어떤 내가 사업을 하는데 그런 운에 놓이면 애국인들을 고용해서 애국인 종업원을 데리고 애국인들을 부리면서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진 수국으로 물로 형성되면 이 씨앗은 반드시 물을 만나야지 발화가 되는 것처럼 용이 바로 성공할 수 있고 용이 승천할 수 있는 것은 큰 바다를 만나야지 승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성하게 활동하려면 태평양 바다 건너 애국 생활이라든지 애국 관련된 일이 아주 좋으며 거기에서 성공하면서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주 원국에서 큰 물이 없다. 큰 임수나 또 세력들이 없다. 그러면 대운에서 큰 물이 오면 그때 이분은 자기 역량을 발휘하고 자기가 큰 승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큰 물을 만나야 된다. 또 술토는 요즘으로 치면 이노술 화국이며 열기에 해당돼요. 그러면 봄부터 여름절기를 지나서 가을절기까지 해당되는데요. 해가 인시에 떠서 오시에 제일 정오에 이루고 술시에 노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토에서 발화되면 화의 기운인 열기가 태양이 이 나무 작물을 잘 키워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절기는 뜨거워야 하며 뜨거워야지 열매가 단단하게 만들어지며 열매를 고유의 맛을 만들어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게 되며 또 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나 동물의 힘을 빌려서 또 맛이 있어야지 이동하고 좋은 땅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동물에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토는 또 신유술에서 고장에 해당돼요. 열매의 창고얘기도 해당이 합니다. 신유술이 열매를 저장하고 땅속에 묻는 행위를 하는 거가 이 술토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유는 가을절기의 숙살이에요. 가을에 서리가 내리고 이제 우리 사람들에도 가을이 왔으니까 열매를 수확하라 거두어라. 또 자연한테는 이제는 추위가 오는 거니까 너희들도 정리를 해라. 이런 열매를 떨어뜨려라.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가 이 숙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금은 풋싹하고 유금은 맛이 잘 들어있는 완숙, 숙성된 그리고 향기, 냄새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자연에 나 동물, 조류나 이 동물로 이제 그것을 먹게끔 해서 이동해서 배설을 해서 좋은 땅에 자기가 거기서 안전한 데서 거기서 발화가 될 수 있도록 그 동물의 배설물의 보호를 받으면서 나중에 자랄 때는 그 동물의 배설물이 이제 거름도 되고 자기 영양가가 있게 퇴비가 되는 그런 현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맛이 드는 것입니다. 또 반대 행위도 있어요.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 조류나 새가 옮기지 못하고 자기 씨앗을 누구도 접근 못하게 해서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은행나무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서는 아담 해와가 결실, 열매가 나오는데요. 성경 속의 열매는 풋사과로 미유한 성품이에요. 아직 씨앗으로는 조금 못 미치는 형태에서 요즘으로 치면 사춘기 시절 부모의 허락받지 않고 아니면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은 축복을 하지 않은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제 사춘기가 되고 부모가 허락이 안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되고 경제적인 준비가 안 된 형태를 말하고 또 그때는 막 성장을 해야 되고 교육을 해야 되고 자기가 역량을 더 연마하고 만드는 시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물주는 완전한 열매를 만들어서 완벽한 씨앗을 만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 자연은 완전한 씨앗 맛을 만듭니다. 이 자연은 냉정합니다. 조금이라도 씨앗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를 가감하게 도태시키는 것이 이 자연의 순리고 자연의 이 유지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술토는 이제 술토는 그 혈통을 씨앗을 땅 속에다 잘 열기로서 잘 저장하고 수렴하고 땅 속에다 저장하여 나무나 작물이 땅에서 떨어뜨린 씨앗, 아까 숙살에서 떨어뜨린 씨앗을 잘 품는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사랑이 많고 세상을 품고 그래서 이 술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종교심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그런 마음이 넉넉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씨앗이 떨어졌는데 곧 겨울이 오는 것입니다. 해자축 겨울이 오기 때문에 따뜻하게 그 씨앗을 유지하는 것이 인호술에서 술은 가을의 끝자락이고
그 봄부터 여름까지 만들어진 씨앗을 안전하게 따뜻하게 그 씨종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술토인 겁니다. 땅에 씨앗을 떨어뜨리면 바람의 자연에, 봄의 바람은 성장시키는 바람이고 가을 바람은 숙살, 저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때 땅에서 바람이 불면서 흙을 일궈서 그 떨어뜨린 씨앗을 덮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에서는. 그래서 옛날에 이 씨종자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땅속에나 묻거나 부엌이나 안방이나 창고에 얼어 죽지 않게 소중하게 이불로 덮은다든지 보온재로 덮어서 잘 봄까지 유지하는 것이 그 다음에 농사와 가족의 생계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또 자연에서는 자기 이세를 계속 유지하는 방법이 안전하게 유지하는 형태가 이 술토의 막중한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덮어지지 않은 씨앗은 잘못되면 큰 생명체의 하자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술충을 사주에 진술충이 어디에 어느 자리에 놓였다고 해도 사주에 놓였다고 해도 진토는 용, 겨롱, 물고기에 해당돼서 용은 교회 가면 성당에 가면 이렇게 물고기 형상들이 있어요. 그거가 동양으로 치면 용 그림 붙여놓은 형상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물고기가 변화와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 해당되고 또 진요합을 해서 불교를 끌어들여요. 용은 불교를 상징하는 형태고 그 진요합은 불교와도 인연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술도는 아까 설명한 성경 속에서 열매 중요성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귀한 시종자는 술토는 이제 교회와 인연이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술충이 이제 사주에 각자 부부가 각자 있다 아니면 개인 남편 쪽이나 부인 쪽에 있다고 해도 사주에 넣었다면 자녀 얻기가 일시적으로는 어려워요. 그 환경이. 왜냐하면 봄에 퇴비를 주고 거름을 쳐서 정성스럽게 여름 뜨거운 날씨를 견뎌내서 씨앗을 만들기 때문에 그 과정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녀를 얻기 위해서는 설토를 가지신 분들은 교회에 가서 아주 또 진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주교나 절에 가서 간절히 또 유사 종교에 가서 아주 간절히 정성스러운 몸과 마음으로 가지런히 하고 몸가짐을 가지런히 하고 기도를 하고 정성을 들여서 그 씨를 얻는 형태예요. 아까 봄부터 씨앗을 잘 보존해서 봄부터 풀 메고 농사 짓고 바람 불어서 뜨거운 여름을 견뎌내서 가을에 숙사를 해서 씨앗을 만드는 형태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기도와 많은 정성 속에서 태어나서 우리 진술을 가지고 있는 자녀분들은 아주 귀한 자녀이고 아주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씨앗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토는 거름이 되어 우리 씨앗이 발화되면 아주 영양가 있는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천주교, 불교에서 아니면 기타 다른 종교에서 아주 정성 들였기 때문에 아주 우리 자녀들을 아주 귀한 자녀를 얻고 그 자녀가 변화와 기적을 만들고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아주 리더가 되고 큰 자양분처럼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매우 좋은 충이 이 진술충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술충이 있는 분들은 이세를 아주 좋은 이세를 둘 수 있어요. 정성을 들여서 아주 귀하게 좋은 혈통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진술충이 있다면 지금부터는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고 좋은 쪽으로 해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훌륭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들은 어느 분야에 가서도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지 말고 그 자녀의 적성 진로를 잘 찾아서 그 자녀가 잘 역할을 해서 국가적으로 큰 동양 지목으로 성장할 수 있게 교육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귀한 씨앗이오니 또 이분들은 더 그런 방법으로 정성을 들여서 더 자녀를 낳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나 개인 가정적으로나 가문으로서는 큰 인물이 되어서 국가를 빛내고 가문을 빛내고 집안을 일으키는 층이 진술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든 진술층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진술층은 토예요. 흙이에요. 우리 모든 생명체는 흙에서 자라고 결과적으로는 흙으로 다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흙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귀한 씨앗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혈통을 가지고 정성으로 만들어진 씨앗을 가지고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국가를 부흥시킬 수 있는 진술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